가부장 김종우 검사입니다. 먼저 대법원의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한 토론회에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세 가지 방안 모두 상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깊이 있는 검토와 분석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출발점으로 해서 국민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결론에 이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사전에 보내주신 주제 발표 자료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상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바와 같이 대법원의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는 2020년 9월부터 10월경까지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자료집 85페이지 상담표를 보시면 형사사건 상고심 경험자들인 일반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인데요. 상고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최종적으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지 않으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것 같아서가 41.5%, 두 번째, 하급심의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혀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가 40.8%, 세 번째, 1심과 2심의 재판 결과가 달라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해서가 32.4% 등의 이유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료집 84페이지 하단의 표에 있는 민사 상고심 경험자인 일반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합니다. 세 가지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과가 순서만 다르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자료집 177페이지 하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의 절반 이상인 50.5%는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은 개별 구체적 사건에서 최종적 사법 판단을 통해 당사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에 더 중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국민들은 국가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 국민들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은 중요한 이유는 상소를 할 경우 하급심 결과가 뒤집혀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는 기대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급심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대법원의 기능을 어떻게 설계하더라도 국민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받을 경우 이를 납득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료집 178쪽 표입니다. 상소와 관련한 통계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통계만으로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소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그 경향성은 분명히 확인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우리 법원의 민사 본안 사건 처리 결과는 2024법년감 584페이지에서 인용한 표와 같습니다. 항소심에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리를 한 경우가 23%이고 상고심에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새로운 처리를 한 경우가 9.5%입니다. 자료집 179쪽 상단입니다. 최근 10년간 민사사건 파기율 추이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항소심의 경우에는 30%부터 43% 정도의 파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고심도 2019년 11%가 넘는 파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통 통계로 비교하는 미국 법원의 파기율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집 179쪽 하단입니다. 다음 형사사건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우리 법원의 형사 본안사건 처리 결과는 2020년 사법연감 622페이지 이하의 본원에서 인용한 표와 같습니다. 상소심 판결의 파기율은 항소심의 경우 고등법원이 47.9%, 지방법원 항소부가 36.1%이고 상고심의 경우에는 3.1%에 이릅니다. 자료집 180쪽 하단 표입니다. 최근 5년간 형사 공판 사건의 파기율 추이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형사 항소심의 파기율이 30에서 40%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상고심 파기율은 민사 사건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자료집 181쪽 하단입니다. 앞서 본 민형사 사건 파기율에 대한 통계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상소가 효과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당사자에게 상소에 대한 유인이 되고 상소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높은 상고율은
이러한 법원의 높은 파기율에서 그 하나의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 중 다수가 파기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최고법원인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인 판단을 받고 싶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급심 심리에 충실을 통한 국민의 신뢰 제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제1주제 발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실시한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변호사, 법학교수 직역의 경우 40% 이상의 인원들이 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많이 접수되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 하급심에서 충분한 변론과 방어 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 절차적 만족감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사실 인정 쟁점을 이유로 한 파기를 자제하는 등으로 하급심의 판단을 상급심이 존중하는 관행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상고제도의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상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법원 상고부나 상고심사제와 같은 방법으로 상고를 제한하는 방법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앞서 본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받아들일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1, 2심에서 충실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충족된다면 반드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국민들의 생각은 변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법원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은 대법원의 최종심으로서의 권리구제 기능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관과 민주적 정당성의 차이와 경력상 큰 차이가 있는 대법원 판사가 대법원에서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